자, 그런데요.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연기가 됐던 것이요. 4월 초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강 기자 약간 좀 우려스러운 발언이 좀 전해졌네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시청자분 모두 알고 계신 부분은 기간은 줄이지만 예년 수준으로 규모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예. 추가적으로 이제 채널A 취재 결과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략자산 전개 횟수를 줄이거나 북한군 훈련 참관도 검토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훈련하는 걸 지켜보게끔 한다 이런 예.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북한에 대한 그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가 되는 그 주체가 되는 북한군을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게 한다 이런 말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좀 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것은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정부 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당장에 이런 채널A 취재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주적의 이 군대가 우리 한미 군사훈련을 참관할 수 있냐.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정말 역대급 실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얼토당토하는 발언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시고 엄중히 이건 경질 사안입니다.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사훈련은 매년 실시가 되는데 매년 그 시나리오가 시청자 여러분 바뀌거든요. 북한을 타격하는 시나리오가 바뀌는데 그만큼 이게 다 기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표가 와가지고 그걸 참관하게끔 한다. 물론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논란이 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 부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창 겨울올림픽하고 예. 지금 4월에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훈련은 다른 거죠. 예. 지금 평창 올림픽에 초대하듯이 훈련에 초대하겠다라고 우리 당국자가 정말 말했다면은 정말 기본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 문제 이거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설득하고 당근을 주고 그럼 풀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이 정부의 기본적인 밑바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밑바탕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또 국제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한국 혼자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이 주적인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에 예. 주적을 초대한다? 이거는요 가능하긴 하겠죠. 먼 미래. 먼 미래에. 예, 북한이 예. 비핵화하기로 정말 합의하고 북미래화가 진전이 되고 정말 전체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구나. 그렇게 다 인정할 그런 즈음의 예. 이벤트로 가능한 것이지 지금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거듭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건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검토가 됐었던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저기 말이에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4월 1일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정부 관계자 누구도 얘기 안 했는데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 훈련과 관련해서 뭐 또 다른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방송이죠. PBS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뭔가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예.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되면 독수리 훈련의 일정을 조정할 여지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기간은 그대로 이제 좀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좀 추진은 하고 연기는 하지 않겠지만 전체 훈련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얘기를 꺼낸 거라서 문 특보가 이제 군과 관련된 일정을 자꾸 발설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좀 헛갈리실 것 같아요. 뭐 요즘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기사들 보시다 보면 키리졸부다, 뭐 독수리 연습이다, 뭐 쌍용 훈련이다.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한번 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곧 한국에서 진행될 연합훈련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로 3, 4월에 진행이 돼서 제가 봄의 한미연합훈련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선 키 리저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줄여서 KR, FE 이렇게 부르죠. 매년 3, 4월 사이에 실시가 되는데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002년부터 이렇게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통합 연계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칭에는 어떤 유래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키 리졸브 연습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이죠. 그래서 미국 특전여단의 마크, 조랑말의 어떤 폴에다가 한국 특전여단의 마크죠. 독수리를 합쳐서 이렇게 FE, 독수리 훈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좀 가장 중요한 차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연습과 훈련의 차이입니다. 키 리졸브 연습이라고 말씀드렸고 독수리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키 리졸브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일단 지휘소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군 장병들이 현장에 나가서 움직이는 그런 실전 야외 기동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야외 훈련 같은 경우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독수리 훈련 때 나타났던 여러 무기들인데 주로 이제 F-35B라든지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출동을 하고요. 그리고 핵항공모함이죠. 칼빈 스노도 지난해 우리나라에 전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훈련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됐던 독수리 훈련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육해공 모두에서 좀 진행이 됩니다. 항공모함이 좀 출정을 하기도 하고요. 스텔스기의 어떤 훈련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육상 같은 경우에서는 북한 내륙을 침투하는 훈련들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번 좀 다시 다음 화면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장 중요했던 것이 2016년부터는 이 독수리 훈련에서 참수작전이 실제로 적용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으로 북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문정인 특보가 이 독수리 훈련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고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의 기간을 좀 줄여줄 수 있다. 너희가 위협을 느끼는 훈련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북미 대화의 어떤 이제 중재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복잡했던 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이런 게 등장을 했는데 이런 거죠. 키 리졸브는 전쟁 워게임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건 벙커에서 하는 회의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 훈련은 야외 실기동 훈련이잖아요. 전략 자산들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을 북한이 보였는데 문정인 특보가 이 북한이 정말 민감해하는 독수리 연습, 야외 실기동 훈련을 대폭 출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문 특보가 이런 발언을 할 뭐랄까요? 자리에 있는 분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또 문 교수님의 또 입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예. 개념상으로 키 리졸브는 연습이라 그럽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독수리는 훈련이에요. 예. 실제로 병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에 좀 약간 설명을 하자면 예.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연습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북한이 그냥 개의치 않을 건데 실제로 병력이 한반도에 오는 미군 병력이 오는 훈련은 북한이 너무 민감해하니 예. 그거는 좀 연기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의 생각을 전망처럼 그렇게 한 건데 예. 여기에는 하나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북미 대화가 뭔가 좀 시작이 되거나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문 특보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예. 되는 건데요. 네. 이 문 특보가 이런 식의 좀 앞질러 가는 발언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고요.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라고 처음 발언한 게 바로 문 특보였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정부 내에 어떤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미리 자기가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자기가 책임이 가벼우니까 네. 당국자가 직접 말할 수 없는 거를 먼저 얘기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네. 지금 특보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연일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문 특보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 지가 국방부 장관입니까? 책임도 없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내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한국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동맹을 깨자는 정신나간 발언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 사람을 특보에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김학용, 유승민 두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통적인 단어가 있네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발언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얼마 전에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인지 똑같은 말을 좀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Our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t the invitation of South Korea. You don't have anything about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Again, our troops are there, and we are hosted by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예, 문정인 특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좀 했잖아요. 뭐 아까 이데스크도 설명을 했지만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주한미군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좀 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 데이나 화이트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한미군이나 이런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오로지 한국 정부가 원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의 말은 논리적으로 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좀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나서서 입장을 드러낸 건데요. 좀 전에 그 약간 엇갈리는 그 그래픽 화면을 보면 문정인 특보가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주한미군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데이나 화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아니 문 특보님 주한미군 말이죠. 한국 정부가 요청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아니 뭐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고요?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신부장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론에 따르면요. 동맹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동맹 이론에 따르면 잘 가던 동맹이 언제 깨지느냐. 양측이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깨지는 거죠. 그런 건데 지금 저 미국 측의 발언 이런 겁니다.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요. 미국이 싫다고 하는 거를 정말 협박을 해서 체결한 게 한미 동맹입니다. 예. 미국이 가면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군사를 몰고 올라가겠다고 해서 협박을 해서 미국을 붙잡은 거예요. 예. 왜?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미국의 발언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면 북한 방어할 수 있어?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방어할 수 있어? 아니잖아요. 네. 그런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예. 오히려 북한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남한의 위협적인 존재가 됐죠. 네.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알고 얘기하는 건가라는 것이 밑에 깔려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게 이 뭐 김영철이라든지 그러니까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김영철이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한 이야기가 이게 우리 정부가 이거를 투명하게 왜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라는 또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노원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했던 얘기를 정부 관계자가 민주당, 이제 집권 여당에게만 비공개로 공개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미국과 대화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바로 지적을 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한 사실은 쏙 빼버리고 했어. 정말 천인공노할 정권이라는 사실이 여실없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영철을 불러들인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고 김영철을 통해서 북한과 무슨 메시지로 서로 주고받았는지 국민들이 아무리 물어도 이 정권은 옹알옹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2014년에는 항병서가 다녀가지 않았냐며 자다 봉창이나 두드리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바로 김영철 일행이 방남을 했을 때 우리 당국자에게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 그러니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 폐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를 또다시 명확하게 밝혔다 이런 건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이 만났을 때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들을 나중에 사후에 언론에 보도가 나오니까 좀 뒤늦게 확인해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얘기를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냐라고 했더니 좀 그냥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우리는 비핵화, 핵 폐기할 생각 없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한 건데 이걸 비공개로 지금까지도 숨기면서 진행을 해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미국과 대화하겠다라는 건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으나 북한이 핵 보유국나 지위를 갖고 대화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등하게 대화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핵 폐기할 생각 없어. 이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명균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에서 또 밝혔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 부장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북한은 미국하고 이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우린 달라진 게 없어. 우리는 핵 보유국이니까 미국과 대화한다면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협상을 할 것이다. 여러 번 밝힌 거잖아요. 네. 그런데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론에는 북미 대화에 의지가 있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앞에 중요한 전제가 빠진 거죠. 예.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그런데 뭐 언론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런 것들을 미국한테는 제대로 브리핑을 했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음. 핵 보유국으로서 대화하겠답니다라는 브리핑을 미국한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브리핑을 했는지가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언론에 나오고 언론에 나온 걸 만약에 미국이 못 들은 상태에서 한국 언론에 나온 걸 미국 측이 알게 되고 그러면 예.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미국 정부에게는 뭐 잘 전달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보면은요, 이제,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3월 2일이니까요. 3월 20일 전에요. 평양에 대북 특사가 파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누가 특사로 가는 거야? 이 부분일 텐데요. 좀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예, 우선 대북 특사 1순위 인물로 한 4사람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주시는 이 후보들입니다. 우선 급을 생각한다면 이낙연 총리도 좀 유력해 보이고 임주석 비서실장도 이제 UAE 특사처럼 이렇게 특사를 갈 수도 있다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뭐 오늘 보도도 나왔고 여러 관계자들 추측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조명균 장관은 이미 고위급 회담을 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효과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국으로 건너왔을 때 김여정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이 북한에서 한 2인자급의 규모라고 하면 그 급에 맞는 어떤 사람이 좀 지정이 돼야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훈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야당은 일단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로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아마도요.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 또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당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하는 동안 국정원을 정말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관, 신뢰받는 기관 만들어 놓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사실 처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좀 임명이 됐을 때도 뭔가 과거의 어떤 전력이 약간 남북 대화에서 어떤 물밑 작업을 했던 이력 때문에 사실 지금 간첩 잡는 것도 중요한 국정원장 자리에 저런 인물 앉혀도 되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냥 잊혀져야 될 기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약간 그게 내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이번에 어떤 이제 남북 간의 대화에 전면에 나서는 것을 두고도 한국당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기관장이 이제 뭐 대북 특사라든지 대북 밀사로 북한에 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게 신부장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간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당 비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신 부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북 특사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국이기 때문에 분단국의 정보수장이기 때문에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처럼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대북 공작이라고 합니다. 공작. 그리고 대북 정보 수집이 있어요. 네. 정보 수집. 그리고 하나는 간첩을 색출해서 잡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훈 원장이 출범하면서 네. 대북 공작, 대북 전략 이거 대화하는 거 안 하고 그리고 간첩 잡는 거 경찰에 주고 우리는 정치와 중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보 수집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그거를 그냥 결정적으로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그 음지에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국정원장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대화 사업을 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결과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특히나 투명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업으로 청와대 예.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적으로 국정원장은 좀 이제 정보 수집만 해라. 정말 처음에 취임할 때 예.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정보 수집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지켜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야당의 그런 우려, 또 일각의 그런 우려가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북 특사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서훈 원장이 뭐 대북 특사로 가기로 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에 통화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미국은 이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좀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럼 보내고 나서 결과를 알려달라라고만 했다고 하고요. 환영한다는 식의 어떤 표현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라고는 남북 대화 관련된 진전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뭔가 대화가 진전은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잘 풀어줘야 되겠죠. 자, 지금 시각 4시 59분 4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